자, 이렇다면은 이제 두 분이 또 마련해 오신 기업이 있을 겁니다. 네. 그 기업들을 주목해서 공부해 봐야 되겠죠.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경민 차장은 코리안리, 예,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엔캠 이렇게 해주셨네. 네. 엔캠부터 먼저 또 가봐야 되겠네요. 네. 오늘 사실 뭐 시장의 여건이 여전히 뭐 긴축 우려가 좀 시끄럽고 지난 이게 금요일 긴축하고 네. 컨트리 리스크하고 상충되는 제도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잖아요, 그죠?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우리 시장이 오후장에 이제 주가가 더 빠진 게 갑자기 뭐 연준이 긴급 회의를 한다, 뭐 금리를 0.5%포인트 미리 올린다, 막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게 사실 너무 좀 근거 없는 얘기들이 소문이 돌면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었는데 실제 미팅을 해서 금리를 올려도 이미 네. 가격은 다 반영이 그러니까요.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.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이제 트레이드 오프 상충 관계가 뭐냐면 전쟁 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채 금리가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. 채권 가격이 채권 오르죠. 수요가 이제 늘어나 버리니까 뭐 그런 이제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이 두 가지 아주 큰 악재 전쟁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긴축과 관련된 리스크 이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이제 자리를 떡하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사실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우리 DBI 하이텍과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저평가된 성장률을 좀 찾아보자 뭐 네. 그런 관점으로 엔캠을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. 엔캠의 내용은 뭔가요? 네, 작년 이제 11월 달에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요. 엔캠은 이제 국내 전액 기업 중에 사실은 첨보라든지 뭐 동아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하고는 압도적으로 이제 점유율이 좀 앞서는 국내 1위의 이제 전액 기업이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이제 전액 업체들 중에 공격적인 이제 증설 계획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. 주요 고객사가 뭐 SK온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, 뭐 삼성 SDI 이런 이제 주요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CATL 이런 기업들을 전부 다 이제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SK온과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미국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SK온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.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 다음으로 삼성 SDI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지아의 이제 솔벤더 소위 말해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조지아의 공장 짓고 거기서 이제 배터리 만들 때 들어가는 그 전액을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납품을 하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SK온이 미국에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할수록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엔캠 역시도 같이 이제 증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202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기존에는 한 22.5만 톤 정도 이제 생산 능력을 이제 감안을 하고 설비 투자 계획이 진행이 되어 있었는데 SK온이 더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30만 5천 톤 규모까지 설비 투자가 분명히 늘어나야 SK온에서 이제 수요를 하는 걸 감당할 수 있겠다. 뭐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사실상 앞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가 계속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이제 성장기로 진입하는 단계다. 수익성도 뭐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. 에코프로 BM이 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이익 추정치가 조금 하회됐지만 일회성 비용, 뭐 에코프로 이제 그 자회사 에코프로 EM을 통해서 이제 설비 투자하는 거, 그거 이제 일회성 비용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뭐 컨센을 충족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설비 투자를 그만큼 좀 많이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설비 투자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2023년 이후부터다.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에서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전해액이라는 게 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돈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뛰어들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유해 물질들을 주요 원료로 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인허가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. 한 2, 3년 정도 이제 인허가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 이제 유의부지 30만 평이 넘는 유의부지를 이제 인허가를 획득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차원에서는 다른 기업들의 입장, 후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, 시장에서의 어떤 지배력, 향후에 이제 설비 투자의 어떤 그 확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 뭐 기술적으로 확고한 추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.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단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조금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하단 추세에 수렴이 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신규 상장
신상주 주식주구는 시세가 뭐 한번 분출이 있었네요. 맞아요. 허니문이. 상장되고 나서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좀 대부분 다 분석들을 했었기 고꾸라지는데, 때문에. 그렇죠. 주가가 한번 올라섰다가 이제 뭐 조금 조정이 좀 차익 매물 들어오는. 나왔고.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삼각 수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. 뭐 그런 얘기 다 떠나서 쐐기형 뭐 이런 거.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단 추세, 요 하방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있네요. 네, 여러분들이 크게 뭐 주가가 급락하는 걸 걱정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, 가격 전략은 일단 매수 밴드를 10만 원부터 10만 3천 원 조금 여유 있게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안에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정도, 손절 가격은 8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. 네,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월요일 그래도 나는 이 기업으로 좀 버텨볼 거예요라고 해서 엔캠이라는 기업을 지금 얘기해 주셨습니다. 네. 국내 1위 전해액, 뭐 2차 전지 전해액이죠, 그렇죠? 네. 그 뭐 배터리 뭐 이 소형 전지들도 뭐 따로 수거해 가는 거 보면은 그 상당히 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물질이라는 네. 거 쭉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 월요일 날 이벤트 있나요? 네,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, 어쨌든 이 전쟁 리스크가 또 시장을 좀 뒤덮어 버렸는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이라든지 시장 대응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오후 4시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정경민 차장은 오늘 코리안 리 네. 재보험사라고 해야 재보험사죠. 국내 보험사의 보험사. 그렇죠. 보험사가 자기가 감당하는 게 안 되는 그런 이제 보험건이 있으면 이제 이제 다시 보험을 드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, 우리나라에는 뭐 유일하고요. 네.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는 않습니다. 보통 이제 로이드? 보통 유럽 쪽에 좀 많이 좀 보험사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, 네. 이 기업은 한 번도 비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한 번도 좀 이렇게 뭐 슈팅을 하거나 뭐 비싸 본 적은 없습니다만, 모멘텀이나 뭐 이슈가 그런 돼가지고 건 크게 없죠. 뭐 없고 그냥 평탄한. 네네. 그래도 잘 기억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두는 기업은 아니었는 것 네네. 같은데. 평탄한데 가끔 이제 그래도 주가가 추세를 보일 때를 보면 좀 이익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때, 이럴 때 좀 이렇게 좀 부각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어요. 뭐 그만큼 이제 뭐 꾸준한 이익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높은 배당, 5% 넘는 높은 배당률, 그리고 이제 그만큼 이제 실적 변동성도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종목이고, 뭐 멀티플도 뭐 PBR 0.3, 0.4 이 정도 되는 그런 종목인데, 역시 이제 금리 인상과 코리안리의 리스크라면은 보험사가 망하는 거잖아. 자연재해가 엄청 큰 거 나온다던가, 아니면은 큰 선박이 뭐 이렇게 들었던 게 그러니까 어쨌든 큰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보험료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그렇죠. 때. 안 좋은 상황이죠. 지난 4분기 실적을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,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충격적으로 나왔어요. 뭐 거의 이제 적자가 아닌 수준으로 좀 나왔습니다. 근데 뭐 연간으로 봤을 때는 1, 2, 3분기만 하더라도 2,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나왔거든요. 그럼 굉장히 좀 장사는 잘했다. 작년 네. 그 코로나 상황에서 4분기 실적 악화는 역설적으로 보험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. 재보험의 어떤 특징으로 보면은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들,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. 뭐 말씀드렸듯이 뭐 항공기의 재해나 뭐 큰 선박의 재해, 또 뭐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면 재보험사는 그만큼 이제 돈을 꺼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는 뭐 바꿔서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보험료를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명분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, 저는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재보험에 대한 이제 그런 수요도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,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전 세계 재보험사들의 지금 밸류가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런 네. 것들을 좀 봤을 때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난 3분기에 이런저런 좀 글로벌 재해가 많았어요. 굉장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그런 자연재해가 좀 많았기 때문에,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조그마한 그런 보험사들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그런 좀 손실, 그리고 재해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재보험 시장이 지금 다시 좀 확장되고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 좀 놓여 있고, 그리고 신사업이 또 있습니다. 예전에는 그냥 보험 위험만 이렇게 좀 재보험사에 전가를 했었는데, 요즘에는 이제 금리 위험부터 해서 보험료, 보험금, 책임보험금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공동 재보험을 통해서 같이 사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이런 좀 신사업이 있기 때문에, 아무래도 새롭게 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4분기에 어쨌든 뭐 실적이
실적이 그렇게 좋게 뭐 굉장히 실적 미스가 컸기 때문에 외국인의 그 수급 추세가 조금 깨졌어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현 주가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PBR 0.38, 0.39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PBR이요? 네, PBR이요.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. 0.3? 0.3, 0.4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. 항상 뭐 낮긴 했습니다만. 뭐 계속 낮은 거는 이게 적정 밸류예요. 보시면. 근데 이제 신사업이 가동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순이익은 한 1,800억 정도.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.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정도라고 한다면 뭐 지금 다른 이제 금융사들도 제법 지금 쟁거름으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배당의 가치를 좀 높게 쳐주는 시장의 분위기가 있잖아요. 지금 한 주당 525원 뭐 배당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5% 가까운 배당 수익률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뭐 금리 인상기까지 맞춰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새로운 그동안은 뭐 소개된 적이 별로 없는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만 이런 시점에는 이런 종목들도 시세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종목으로도 뭐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그 접근 가격은 전 뭐 1만 원 이하로 지금 1,250원이긴 합니다만 네. 1만 원 이하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목표는 좀 긴 호흡으로 한 15,000원, 손절은 짧게 9,000원 정도 이렇게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좀 안정성을 약간 담보한 그런 투자 전략이라면은 한번 고려해볼 만한 그렇죠. 대상이다. 네. 네, 보험사의 보험사, 이른바 재보험사라고 하는 코리안리를 오늘 정경민 차장의 포인트로 내용은 좀 쭉 나오고 있으니까 20년 전에는 이제 대한재보험이라는 재보험, 회사로 그렇죠. 이제 불렸었죠. 네. 쭉 내용 읽어보시고요. 그다음에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실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